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이 옳다고 믿은 시기가 쭉 계속되다가 11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페르니쿠스가 나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무엇을 주장하냐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동설이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구가 행성과 함께 태양주위를 원운동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태어나서 1543년에 죽었는데 이 지동설을 적은 자기가 저술한 책을 자기 생전에 발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출판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동설이 발표된 해는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1543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페르니쿠스는 천상법칙을 믿었겠습니까? 의심했겠습니까? 믿었다가 답입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상법칙은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원운동한다는 것이 천상법칙이었죠.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천상법칙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제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별 중에 이런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별들은 밤하늘을 보면 전부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하루 동안 보면 같이 움직이는데 여러 날 보면 여기 화성입니다. 7월 31일, 8월 10일, 8월 20일 이렇게 보면 이 화성은 별들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행성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는 신들의 세상이고 하늘의 모든 별들은 완전한 원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는데 당시 사람으로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외에는 아니었어요. 굳게 믿었는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화성까지도 화성을 포함한 행성들, 당시에 알려진 행성이 5개였습니다. 이 5개의 행성들도 천상법칙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서 천상법칙의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냐면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완전한 원운동을 하면 지동설이 옳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게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를 못했죠.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덴마크 출신의 브라헤는 지동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반박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반박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행성들의 위치를 측정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거를 20년 1582년에서 1600년까지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오늘날 행성들의 위치하고 이거 화성입니다. 위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브라헤가 측정한 이 빨간 선이 바로 오늘날 한 것을 이제 이론으로 계산한 것을 그린 것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행성들이 과연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알아내야 되는데 브라헤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독일의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1600년에 브라헤가 관찰을 마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와 같이 연구하자고 했는데 브라헤는 그만 1601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케플러가 근 20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3가지 결과를 내놓죠. 첫 번째 결과가 뭐였냐면 1609년에 발표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을 그린다라고 하는 케플러의 제1법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완전한 원동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한 원동은 아니다. 그렇지만 행성들과 함께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케플러가 이것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16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십 년 지나서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을 발표했을 때는 이 3가지 법칙이 뭐였냐면 행성들이 태양 주위로 타원 궤도를 돈다.
그 다음에 행성들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으면 천천히 움직인다. 이게 이제 면적 속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들이 여러 개 있다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일 짧고 멀수록 점점 길어진다. 이것이 제3법칙인데 케플러가 이 세 가지 법칙을 발표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라헤가 관찰한 자료, 분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케플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이 그 의문입니까? 바로 그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왜 행성들은 도대체 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회전하는가 하는 것이 더 큰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프린키피아가 바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들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줄인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은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60년 지난 뒤에 1609년에 케플러가 케플러 법칙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 뒤로 또 70여 년이 지난 다음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면서 드디어 뉴턴이 케플러 법칙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프린키피아에 담긴 내용은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두꺼운 것이지 그 안에 담긴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유인력 법칙, 태양은 행성을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운동 법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 운동 법칙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뱅뱅 도니까 뉴턴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뱅뱅 도는 이유는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힘은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17세기에는 접촉하지 않은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힘 작용한다. 이야, 이건 굉장하죠. 당시는 어땠냐? 어느 시기였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탄, 마귀의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체에 대해서 힘 작용하는 것은 이건 금기시하는 거였죠. 그런데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려면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만유인력 법칙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제안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제안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타원 궤도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않는 물체가 힘을 작용한다면 무엇인가? 그 물체들 사이에 원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 원인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하면 만유인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 그걸 질량이라고 불렀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전부 다 만유인력 작용한다. 이런 법칙이 바로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은 사실은 운동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상 법칙이 운동 법칙입니다. 지상 법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정지한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그래서 힘의 역할은 뭐였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게 만들려면 힘을 작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역할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냐면 위치를 바꿔주는 원인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뉴턴이 어떻게 바꾼 거냐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힘은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운동법칙은 힘이 물체의 속도가 바뀌는 원인이다. 위치가 바뀌는 원인에서 속도가 바뀌는 원인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F는 m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뉴턴의 만일력 법칙과 운동 법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천상 법칙과 지상 법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연 법칙이 되는데,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도대체 왜 타원궤도를 도는가 하는 의문, 이것을 뉴턴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했더니 그게 나왔습니다. 직접 계산해서 맞춰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행성의 운동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행성이 아닌 다른 모든 지상에 있는 물체들에도 적용하면 전부 그 물체들의 운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천상과 지상 자연상이 서로 다른 법칙을, 천상은 천상 법칙, 지상은 지상 법칙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법칙으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뉴턴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